최근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미군 병사들이 주한미군이 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면접이 진행된다면 기본적인 경쟁률은 200대 1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별한 계획 없이 주한미군에 합격하여 한국으로 오게 된 한 미국 여성 군인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산들을 보며 산책하기에 딱 좋겠다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혼자 등반한 산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한국인 남성이 급하게 그녀의 바지를 벗겼지만 그녀는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주한미군으로 주둔하게 되어 중사 계급을 받은 제가 부대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스톤, 27살이며 와이오밍 출신입니다. 긴장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유연하면서도 다부진 몸을 가진 제가 평소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체력과 운동 능력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미군 체력 테스트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특히 유격훈련에서는 동료들조차 따라오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부대 순찰 중에 멀리 보이는 산맥을 바라보며 언젠가 저 산들을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의 산들은 미국의 웅장한 로키 산맥과는 달리 낮고 완만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하이킹이라기보다는 가벼운 산책 수준이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대 내 선임들은 한국의 산이 보기와는 다르게 험하다고 충고해 주었지만 그때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한국 산은 경사가 심해서 미국 산과는 달라 조심해야 해라는 선임의 말에 걱정 마십시오. 저는 산악 훈련 교관을 꿈꿀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첫 휴가를 맞이하자 가벼운 마음으로 근처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첫 등산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올랐는데 정상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어딘가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들이 2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배낭을 메고 거침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작고 낮은 산에 저렇게 큰 배낭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이 무거워 보이시네요 라고 묻자 종주 산행이라 며칠치 짐입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알아듣고 말하는 것에도 놀랐지만 낮은 산이 많으니 저렇게 나이든 분들도 배낭을 메고 며칠씩 걸을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곳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이든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 군장처럼 보이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등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무게를 짊어지고 저렇게 빨리 오르다니 제 자존심이 조금씩 자극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마다 한국의 여러 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곧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번 조금씩 더 험한 코스를 선택하고 배낭에 더 많은 무게를 추가했습니다. 미군 훈련복을 입고 있었기에 때때로 한국인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그런 시선이 오히려 저를 더 분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설악산의 한 코스를 오르고 있을 때 앞서가던 4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저를 지나치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군이신가요? 대단하네요. 그 순간 뿌듯함과 동시에 이상한 경쟁심이 싹 뗐습니다. 이건 내 직업인데 왜 이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걸까? 그렇게 5개월째 저는 자존심을 걸고 더욱 험한 코스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산에 오르는 것이 당연해졌고 저의 도전 정신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설악산 공룡능선 종주에 도전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번에도 혼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산 중턱에 오르자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이 정도 안개는 미군 훈련에서는 일상이라고 자신하며 경로를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하산하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흙길이 미끄러워졌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경사였지만 그날따라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었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며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과 다리로 버텨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몇 바퀴 굴러떨어진 끝에 간신히 나무 뿌리를 붙잡고 멈췄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왼쪽 종아리에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굴러떨어지면서 다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풀숲 사이로 회색 살무사가 스르르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 2, 3, 4 그 모습을 본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기초훈련에서 뱀에 물렸을 때의 대처법은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곧바로 물린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2개의 작은 구멍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주변 피부는 이미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레이첼. 이건 훈련이 아니야. 실전이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급히 응급 키트를 배낭에서 꺼내려 했지만 굴러떨어지는 와중에 배낭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복 주머니를 뒤져 끈을 찾아낸 뒤 서둘러 물린 부위 위쪽을 묶었습니다. 독이 심장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해. 물린 지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종아리 전체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압박대로 묶어놓은 끈이 점점 헐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기가 무릎까지 올라오자 바지 밑단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혈류가 차단되어 더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져 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누구라도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비 내리는 산길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발소리가 멈추더니 이내 빠른 속도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남성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뱀에 물렸어요. 저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간 동요하는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부었군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지를 벗겨야겠습니다. 순간 부끄러움과 경계심이 스쳤지만 제 몸은 이미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바지 밑단을 찢어 물린 부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묶어두었던 끈을 풀고 무릎 위쪽으로 새로 조절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미 완전히 기력이 빠져 더 이상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침착한 태도만으로도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저에게 다가와 업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구하러 온 천사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와이오밍에서 자라며 항상 제 체력을 자랑스러워했던 제가 한국의 산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다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눈을 떴지만 주위는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그제야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시야가 뚜렷해지자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그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밤새 저를 지켜준 것 같았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그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병원입니다. 뱀에 물리셨어요.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랐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산에서의 사고, 살무사에게 물린 순간, 그리고 그가 나타나 구해준 것까지. 그 남성은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말을 끝까지 맺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돕는 건 당연하죠.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독은 금방 중화되었고 다리의 부기도 많이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지며 덧붙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독이 온몸으로 퍼져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남성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시선을 피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함이 솟구쳤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회복 과정을 설명하며 최소 3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군 병사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필요한 서류는 제가 다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밤새 보호자 서류를 작성하고 병원 수속을 모두 맞춰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 명찰을 보고 부대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때 군 병원에 자리가 없었던 것이 더 운명적인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스톤입니다. 당신의 이름은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민준입니다. 박민준. 그는 짧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민준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일이 끝난 저녁 시간대에 들러 제 상태를 확인하고 때로는 한국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병원 밥은 입에 맞지 않을 거라며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반찬통에 담아다 주는 그의 다정함에 제 마음은 점점 열려갔습니다. 이건 죽이에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먹으면 좋다고들 해요. 어느 날 그가 가져온 음식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함에서 시작된 대화가 점차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취미라고 했습니다. 제가 산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혼자 등산 중이었다고 합니다. 퇴원하는 날 부대에서 동료가 마중을 나왔지만 민준 씨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 퇴원 수속을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이대로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병원 밖에서도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후에도 민준 씨와의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회복 상태를 묻는 간단한 안부였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정중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는 그의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회복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지 2주 후 민준 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밥 한 끼는 사야죠. 그렇게 말하며 부대 근처 레스토랑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도 와이오밍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군에 입대하게 된 계기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한국 산들을 보고 굉장히 얕봤어요. 이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겠다고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산은 보기와 다르게 가파르고 험한 곳이 많답니다. 어르신들이 등산하는 걸 보면 다들 대단하다고 하죠. 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안전한 등산을 가며 서로의 존재를 즐겼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한국의 산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의 지식과 체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등산할 때 어떻게 준비해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사실 미국산은 보통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한국처럼 이렇게 가파른 경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도 다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거듭하며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병사이며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미국에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점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귀국일은 언제예요? 라고 물었던 날,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남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준 씨의 표정은 순간 어두워졌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잖아요.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요.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축하해 주었지만 몇몇은 미군과 한국인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불쾌했던 것은 일부 미군 동료들이 한국 남성들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몇몇 병사들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듯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한국 남자들 몸이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옆에 서면 애들 같잖아. 한 병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다들 여자 같지 않아? 화장품이나 패션에 관심 많고 말이야. 다른 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온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얼마나 강하고 신중한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이쿠, 레이첼. 그냥 농담이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한 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너희들은 한국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내 남자친구는 너희들 전부보다 강하고 용감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 말을 듣고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해, 정말 한번 데려와 봐. 우리가 직접 확인해 줄게. 억누를 수 없는 분노에 저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주위 병사들이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부에 보고되었고 저는 공식적인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톤 중사, 동료를 공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관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인을 모욕했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레이첼, 그런 일로 문제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과 한국 사람들을 모욕했어. 참을 수 없었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싸워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당신이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의 성숙한 반응에 제 마음은 더욱 깊이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히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이해심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으로의 귀국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민준 씨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었습니다. 경고를 받은 후 부대 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특히 말다툼을 벌였던 병사들은 저와 마주칠 때마다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넘어갔겠지만 민준 씨와 관련된 일이었기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제이슨이라는 병사가 갑자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다툼을 벌였던 병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레이첼, 우리 좀 생각해봤는데 네 남자친구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또 다른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로 네가 그렇게까지 싸울 정도면 그 남자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우리끼리 사적인 모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때? 네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와 제이슨이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민준 씨를 진심으로 알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놀리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해를 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거야? 그냥 놀리려는 건 아니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화낼 정도면 정말 대단한 녀석이겠지. 그냥 호기심이야. 제이슨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민준 씨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 만나기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무 군인들만의 모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편안한 자리면 좋겠네요. 민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을 존중해 저는 부대 밖의 일반적인 술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이슨을 포함한 4명의 미군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민준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침착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 씨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예상보다 친절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민준 씨가 먼저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국의 각 지역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고 친구들의 고향에 대해 물으며 관심을 보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지적인 태도에 친구들도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남자는 술이 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민준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대결해 볼까? 소주 한 병 원샷하기. 제이슨은 소주병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민준 씨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소주 한 병을 가뿐하게 비웠고 그 후에도 별로 취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이슨은 반병도 채 마시지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마실 수 있어? 마이크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회식 문화가 있어서 젊을 때부터 단련이 됐습니다.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술자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자리의 중심이 되어 친구들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말투에 모두가 매료되었습니다. 다음 주말 친구들이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격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미군 병사인 우리에게는 익숙한 활동이었지만 민준 씨에게는 처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민준 씨는 사격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을 못 다루는 남자는 한국 남자라고 할 수 없죠. 그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잊고 있었지만 그는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로카 스페셜 워페어 커맨드 소속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격 결과 그는 제이슨을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보다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집중력과 안정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네 남자친구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군에도 딱 맞을 것 같은데 마이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솟아났습니다. 친구들이 민준 씨에게 너무 호감을 많이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째에는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미군 친구들이 한국 산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다고 해서 민준 씨가 적당한 코스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며 길을 안내하고 지친 친구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쉬고 있을 때 제시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준 씨, 친구 좀 소개해주면 안 돼요? 당신 같은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반쯤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 질투심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저 웃으며 좋은 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내 친구들 어땠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경계했지만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남자를 무시하던 애들한테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뻐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확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마음이 한 번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멈춰서서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 씨, 저와 결혼해 줄래요? 갑작스럽게 프러포즈했습니다. 민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단순했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프러포즈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귀국 기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결혼 후 어디에서 살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에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고 저는 미군 병사였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변화였지만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민준 씨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긴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들이 내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나. 완벽한 군인이라고 민준 씨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 씨는 살무사에게 물린 사건부터 모든 것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제가 미군 병사라는 사실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고집이 센데 괜찮겠니? 민준 씨의 아버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예전에 아버님께서 미군 부대 근처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추억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가족 문화였지만 그 속에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부모님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귀국 기한에 맞춰 민준 씨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외국인 사위를 받아들일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미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공부하고 영어 실력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버지의 취미인 낚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봐 주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처음 아버지께서는 약간 경계하는 눈치셨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딸을 구해줬다면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께서 민준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레이첼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2주간의 미국 체류 동안 민준 씨와 그의 부모님은 제 가족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민준 씨와 아버지는 함께 낚시를 가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 간극을 메웠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간소한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민준 씨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녁 절차를 마치고 민준 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서도 민준 씨의 지인들,
그리고 부대에 있던 전우들을 초대해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결혼식 날 밤 민준 씨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행복에 가득 차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군을 전역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군 시절의 규칙적인 생활과 명확한 지시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갑자기 무직이 되어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민준 씨의 아파트에서 주로 집안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를 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레이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봐.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미군 시절부터 관심 있었던 필라테스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끔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집 근처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찾아 레슨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지만 제 신체 능력 덕분에 동작은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신체 감각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강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때요? 스튜디오 원장님이 한 달 뒤에 제게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길일까 하는 생각에 강사 양성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트레이닝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한국어로 해부학 용어나 필라테스 원리를 배우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매일 밤 민준 씨의 도움을 받아 용어를 외우고 공부했습니다. 당신 발음 점점 좋아지고 있어. 민준 씨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6개월의 트레이닝 끝에 강사 자격 시험을 보았습니다. 필기 시험은 영어로 특별히 준비해 주셨고 실기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민준 씨와 함께 작은 파티를 열어 축하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군 중사가 아닌 필라테스 강사 레이첼 킴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처음 수업을 맡았을 때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간단한 지시는 한국어로, 자세한 설명은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수강생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외국인 선생님이라 새롭고 재미있어요. 영어로 필라테스 용어도 배울 수 있어서 좋네요. 한 수강생이 수업 후에 말해주었습니다. 점차 수업에 자신감이 붙었고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제 이름을 내건 레이첼의 군인 필라테스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미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체력 강화에 중점을 둔 필라테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래 필라테스가 군인의 재활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도 있어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많은 수강생이 모였고 특히 강도 높은 운동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필라테스 강사로서의 제 정체성이 확립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미군 시절에 느꼈던 한국에 대한 이질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애정이 솟아났습니다. 민준 씨 가족과도 가까워져 주말마다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민준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당신을 닮아야지. 당신처럼 따뜻하고 강한 아이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필라테스 수업은 줄였지만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임산부를 위한 필라테스 클래스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제 몸의 변화를 통해 직접 체험하며
수업을 진행하니 더욱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 그것도 외국인으로서 겪는 출산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계속 곁에 있을게. 민준 씨가 약속해 주었습니다. 2021년 봄, 우리의 아들 준이가 태어났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준이는 제 눈과 민준 씨의 코를 닮은 한국과 미국의 특징이 조화된 아이였습니다. 당신 눈을 쏙 빼닮았어. 정말 예쁘다. 민준 씨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후 기간 동안 시어머니께서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한국식 산후조리를 체험하며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배웠습니다. 매일 영양 가득한 죽을 끓여주시고 아기를 돌봐주시는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다면 이렇게 잘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너는 이제 우리 딸인데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께서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산후 6개월 만에 다시 필라테스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산후 회복 필라테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클래스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자 일과 육아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수업, 저녁에는 가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어느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이슨과 마이크, 그리고 제시카를 포함한 미군 시절의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역 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한국 회사에 취직했고, 마이크는 여행 중, 그리고 제시카는 여전히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레이첼, 집 정말 멋지다. 한국 생활이 무척 잘 어울려 보여. 제시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그들은 제 삶의 변화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시절에 씩씩하고 고집세던 제가 이제는 부드러운 미소의 필라테스 강사이자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네가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다들 걱정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 정말 행복해 보여. 제이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준이를 안고 들어오자 전우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민준 씨의 차분하고 신중한 모습에 감탄했고 준이를 보고는 연신 귀엽다고 칭찬했습니다. 혹시 당신 친구들 중에 아직 싱글인 사람 없어? 제시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 아직 독신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소개해 줄 수 있어?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 같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미군 병사들이 한국 남자들을 비하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저녁 식사 후 전우들은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내 용기가 부러웠어.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마이크도 덧붙였습니다. 나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저녁 후에 이렇게 다시 한국에 온 거야. 네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야. 그들의 말에 감동했지만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사랑이었어.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돌아가기 전
제시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레이첼, 정말 고마워. 네가 한국 남자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줬어. 이제 나도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민준 씨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했습니다. 내 전우들,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특히 제시카는 당신 친구한테 엄청 관심이 있나 봐.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회사 친구들이랑 같이 모임을 준비했어. 아직 인연을 못 만난 친구들이 많거든. 당신이 중매쟁이가 되다니 재밌네.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우리는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가족, 한국의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정착한 전우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민준 씨는 서프라이즈 선물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산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 바지를 벗겨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웃으며 말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구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인연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군 전우들은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중 몇몇은 한국인 파트너를 만나 또 다른 문화 융합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난 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산들이 제 오만함을 어떻게 겸손함과 사랑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도 함께 변화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집이 되었고, 민준 씨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으며, 그날의 감사함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